강남 집값이 네. 과연 잡힐 것인가? 안 잡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진짜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거예요.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됐잖아요. 예, 예. 이 발표에 따라서 예. 과연 가장 사람들이 또 관심 있어하는 게 강남 집값이 네. 과연 잡힐 것인가? 안 잡히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그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공급 광이기 때문에 예. 아까 서울 집값은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왜냐면 3기 신도시는 경기도에다 짓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해가지고 경기도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가 3기 신도시지 서울 집값 잡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네. 예. 그래서 강남에 집을 잡는다 생각하러 가가지고 저기 뭐 울릉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그게 강남 집값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가 지금 내가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보면 나 부천 대장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강남 이게 특히 서울 집 그중에서 강남 집값 잡는 거하고는 전혀 3기 신도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 주변에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악재에 있는 거는 아까 그 기존의 3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떨어지는데 후방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 이제 창릉 같은 걸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일산이라던가 아니면 파주 이런 데가 더 멀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일산 같은 데는 낡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3기 신도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필요할 지역에 공급이 된 게 아니라 네. 공급하기 쉬운 지역에 공급을 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제 일자리 비율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전국이 아까 40.8이라고 했잖아요. 네. 서울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51.9예요. 근데 경기도는 38.5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일자리가 적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경기도에서 잠을 자고 서울로 출근해가고 일을 하다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예. 경기도는 전통적인 베드타운 지역이고 서울은 업무 지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 신기술을 이제 지었어요. 이제 3기 신도시를 지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야 돼.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같이 창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신도시도 있는데 그 좁은 길에 뭐 자유로 이런 데서 뭐 사람이 몰린다든가 없어요. 그 좁은 길에 사람이 더 몰리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 다 거기다 아파트만 짓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저 일자리가 없으면은 다 서울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을 먼저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일자리가 충분히 안 하면은 이제 서울까지 교통 여건을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지금은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3기 신도시 후보 지역이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는 23.8%밖에 안 돼요. 경기도 평균보다도 엄청 낮은 지역이에요. 숫자가 낮을수록 베드타운이고 높을수록 업무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에요. 고양시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30.7밖에 안 돼요. 다 낮네요, 진짜. 네, 엄청 낮은 거예요. 예. 거기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분당은 비싸고 고양은 싸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은.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분당 조금 높나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50%도 훨씬, 58%, 50%도 훨씬 넘어요. 분당은 이 업무 중심지죠. 그러니까 업무 중심지라니까 거의 수도권에서 분당보다 이게 높은 지역은 강남, 서초, 뭐 종로구, 마포 무슨 그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그러니까 서울까지 출퇴근이 필요 없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은 서울까지 출퇴근이 좋게 그랬다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교통보통부 장관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저기 고향 쪽에 뭐 노선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인천까지 인천 서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거기도 33.9밖에 안 돼요. 고향이나 거기나 같은 거 일자리예요. 가가지고 고향에 살던 사람 인천 서구 가서 어디 취직 정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아니라면 걸로 출퇴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제일 빠른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고향 시민을 위해서 가장 이제 정부에서 해줄 거는 뭐냐면은 GTX-A를 빨리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조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는데 조속 추진을 하면은 진짜로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사를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삽을 안 파고 있어요. 말로는 2024년 개통을 합니다. 안 돼요. 2024년. 첫 삽을 파고 나가지고 공사 기간만, 시운전 기간 빼고 공사 기간만 60개월이에요, 지하철은.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요. 지금 2019년 5월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찹삽을 딱 파야지 2024년 5월에 이제 시멘트 마지막 이제 마르는 그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운전을 한 6개월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팔면 내일 이제 찹삽 뜨면은 2014년 12월 30일 날 시운전이 끝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일 하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안 해도. 예. 그러니까 조속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용어지 그걸 갖다 사람들이 그걸 조금 이게 좀 순서 바뀌었다는 거죠. 정부에서 진짜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진짜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조속 그걸 빨리 해야죠. 빨리 발주를 내고 빨리 착공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부처들 저기 의견 잘 안 되는 조율 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빨리 정말 집에 못 가게 거기 좀 해가지고 밤새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안 되는 걸 해야죠. 인허가 빨리빨리 내주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공사 기간을 막 줄일 수는 없지만 그럼 안전에 관한 거지만 하지만 그 전에 정부에서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된 다음에 다 완공된 다음에 GTX 완공된 다음에 창릉 신도시 들어간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일산. 저는 이제 일산에 살진 않지만 일산 분들이나 파주 분들이 만약에 GTX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주문 온다. 그러면 다 찬성하지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창릉 신도시 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뭐 예산이 없어 안 된다는 동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동 무슨 뭐 늦지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 10년, 20년 밖에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일산이나 파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일자리가 진짜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요거랑 얘기가 좀 다른데, 상기신도시 얘기가 다른데, 그럼 어느 지역에 뭐 집값 오른다 안 오른다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KB 국민은행이나 뭐 다른 이제 포털, 그런 통계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지난 10년간, 지난 15년간, 이렇게 긴 기간, 뭐 한두 달 아니라, 이 긴 기간을 두고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어디가 많이 오르고, 어디가 적게 오른가를 한번 조사를 딱 해보세요. 그러면은, 적게 오른 데의 공통점 뭐냐면 일자리가 적게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많이 오른 데의 공통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남 집값은 아무래도 잡기 힘들고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기 신도시들 네. 앞으로의 운명.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분양된 거 다 끝난 이제 판교는 다 이제 개발이 끝나니까 또 위례동도 거의 이제 북위례 좀 남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데가 문제잖아요. 검단 이런 데. 예. 그다음에 양주 이런 데까지 좀 뭐 멀은데 또 운정 이런 데 멀은 데는 조금 지금도 고민이 많은 거죠. 여기도 교통망도 또 문제가 그렇죠. 있죠. 예. 검단 이런 데도 고통이 지금 굉장히 기존에도 안 좋은 데인데 네. 만약에 이제 앞에 그보다 더 인천 계양이라던가 아니면 부천 대장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거기가 더 기존의 검단보다는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미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들어갈 것 같으면 새로 할 거는 내가 여기 하느니 조금만 기다려가지고 3기 신도시 하는 게 낫지 내가 왜 거기를 해? 라고 하는 거니까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 하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인천이나 부천에는 신도시가 3기가 들어갔는데 네. 그거는 희한하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주변도 같이 예. 올라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기존에 그 이제 인천 계양이나 또 부천 대장이라 하지만 부천 대장은 기존의 부천 시장에 영향 크게 안 줘요. 중동이나 상동에 비해서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양은 일산보다 입지가 좋아요, 창릉이. 그래서 고양에 영향을 주는데 부천이나 상동은 기존의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GTX B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그러면은 그 수혜 지역도 되는 거예요. 수혜 받을 수가 있는데
부천 대장 지역은 GTX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도 없고 버스를 타고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로서의 부천 대장은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천 사람들이 위협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기 뭐야 김포 공항 소리 막 그 소음 나는데 거기서 누가 들어가겠어 그러면서 위협을 안 느끼니까 이쪽 쪽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어디다가 영향을 주냐면은 인천 계양 쪽에 악재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부천 대장 쪽이 인천 계양의 약재지 부천 이쪽에서는 기존에 입지가 좋은 부천 쪽에서는 영향을 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향하고는 확 이게 다른 거예요. 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왕숙이 다산하고 보면은 이 왕숙이 더 위협적이니까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은 진짜 부천이나 네. 그 주민분들은 뭐 되게 평온하시더라고요. 네.